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특칠성 김하희 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비 미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강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좀비 미법 제32강은 이제 계약법이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주 불능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유튜브에서 원생도시민법 원시민 제49강을 꼭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인유사 민법 김하인 쌤에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먼저 소유자가 갑이죠.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멸실했기 때문에 후발주 불능이죠. 그럼 불능이 되는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잘못이 없으면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럼 자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그럼 갑과 을 아무도 잘못 없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갑은 을 책임 없어요. 따라서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마찬가지죠.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둘 다 아무 잘못 없죠.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죠. 을은 잘못 없으니까 돈 줄 필요 없거든요. 그럼 우리 계약금 줬다면 당연히 을은 계약금 받아와야겠죠. 따라서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려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은 갑이 잘못했네요. 그럼 책임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물건 가진 자 갑이 주택 소유자죠. 이자가 채무자입니다. 그럼 갑은 채무자죠. 그래서 채무자 갑 과실로 주택이 전수된 경우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나올 수 없습니다. 네, 3번은 맞습니다. 4번은 을과실, 그럼 을 책임자겠죠. 을과실로 주택이 전수된 경우 갑은 을 책임자야 되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의 이행기에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할 일 다 했죠. 다음 주택이 인수 받아가라고 이걸 채권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을 잘못했죠. 이게 채권자 수령지체입니다. 잘못해서 책임자겠죠. 그 다음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을 책임져야 돼요. 따라서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문제는 소유자를 살짝 을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2번 갑과 을이 을소유죠.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의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인도제는 소실되었다. 마찬가지 후발주 불능입니다. 틀린 겁니까? 그럼 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봐야겠죠. 1번 갑과 을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둘 다 잘못 없어요. 그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잘못 없습니다. 자,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둘 다 책임 없어요. 매도인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잘못 없죠. 준 돈 받아야겠죠. 그래서 갑은 그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의 과실, 그럼 책임져야겠죠.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 책임져야 돼요.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의 과실, 을이 책임져야겠죠.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물건 가진 자가 채무자니까 채무자 을과실이죠. 을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채무자 을의 고유과실이 있으니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 책임져야겠죠. 책임져야 돼요.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 책임져야 돼요.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죠. 갑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 갑이 소유자입니다.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 강제 수용은
매도인 값과 매수인 을 둘 다 잘못 없어요. 잘못 없죠?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죠. 수용됐으니까 소유권 넘길 수 없습니다.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받아올 수 있었죠. 근데 그 토지 대신 생긴 그 보상금 청구권 이거 양도를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 이미 수령했네요.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그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단 2번, 3번은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할 수 있죠? 단 그러려면 자기 반대급부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속한 매매대금 지급하고 그 토지 대신 생긴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다음 4번입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 잘못 없죠. 그래서 갑이 잘못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그 배액이 들렸죠. 배액 반환이 아니죠. 자기가 준 계약금, 그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건 지금 해약금 해지가 아니죠.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 그 돈만 받아온 거죠. 그래서 그 배액 반환이 틀렸습니다. 답이 5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비슷한 문제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가에 수용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공용 수용이라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둘 다 잘못 없습니다. 네,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물어봤네요. 1번 자,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왜냐면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보배상이란 손해배상입니다. 전보배상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에요. 이거 다 청구할 수 없답니다. 해지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용은 둘 다 잘못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즉 전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를 청구할 수 있죠? 2번이 답이네요. 즉 토지 대신 생긴 그 보상금 청구권 즉 대상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을은 자기 반대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리고 보상금 청구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을 잘못 없으니까 자기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줬다면 그대로 받아야겠죠. 4번 을은 계약직을상 과실 이건 원시적 불능이만 나오죠. 근데 이건 후발적 불능이라 계약직을상 과실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유로 실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할 일을 다 했죠. 그럼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기속되는 거 아니죠. 2번처럼 을은 매매대금 지급하고 그리고 수용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맞았고 5번처럼 자동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위험부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후발주 불능이 당사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 그럼 쌍방에게 책임 없으니까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 없죠. 이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번은 맞았고 2번 편무계약 요구 원칙적으로 위험부담 논리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험부담과 동시행은 쌍무계약에만 나오죠.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죠. 지금 계속 나왔죠. 대상 청구를 하면 자기가 할 의무를 하고 그 대상을 청구하는 거죠. 3번은 맞았습니다. 4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이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죠. 쌍방 규칙 사이 없으니까 매수인에게 잘못 없죠. 그럼 매수인은 돈을 줄 필요 없는데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걸 반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6번까지 보겠습니다.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자,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2번. 채무자에게 책임 있네요. 있는 사유로 후발주 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때는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죠. 위험부담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을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여기는 채무자 책임이 있으니까 이행불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위험부담이 아닙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강제 수용은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잘못 없어요. 그 다음 매수인이 대상 종권을 행사하면 그럼 매수인은 자기 판대 구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하고 대상 청구하는 거죠. 4번 채권자 수령지체주 잘못했죠. 그럼 채권자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죠. 채권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령 지시했으니까. 5번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럼 채권자 책임자겠죠.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죠. 따라서 잘못했으니까 채권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이 계약법에서 불능이 나오면 누가 잘못했는가 잘못하면 책임지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합리적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많이 나오니까 사례 문제도 여러분 반복해 풀어보세요.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 꼭 풀어보시죠. 거기까지 하셔야 기출 문제를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